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이제 3월 6일 토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리더스 기술투자 이제 107%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창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창투사를 봤을 때, 자,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국가가 잘 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투자 기업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어때요? 창업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럼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교육 문제예요, 교육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거는,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투자 자금이 유치가 잘 안 돼요. 자,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죠. 리스크를 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창업이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창업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미래가 없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먼저 깨어나야 되고요. 이게 무슨 긍정적인 요인들을 만들어 줄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많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공무원 하고 싶어 하죠? 공무원이 안정적이다. 대출이자도 싸게 주고요. 뭐 여러가지 혜택도 많이 받고요. 결국 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많이 했던 시기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보면 나라가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안정적인 거 생각을 안 해요. 공무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때 공무원을 했던 이제 지금 40대 50대 60대가 이제 지금 좋은 혜택을 많이 받고 이러고 하고 국가가 성장을 많이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제 혜택이 늘어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젊은 층들이 요거를 해야 된다.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런 인식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좋을 때 따라잡는단 말이에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뭐에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금 낼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늘어나야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야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많이 안 거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라에서 돈을 많이 못 벌어가고 세금이 많이 안 거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뒤로 빠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은 가장 큰 리스크에,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는 포지션이 되는 거고, 지금 공무원 연금이니 뭐니 말 많잖아요. 이런 거 폐지해야 되니, 연금개혁 이야기 나오면서 공무원,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창투사. 자, 투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이런 식입니다. 보통 보면 망하는 확률이 80%예요. 망한다. 80%가 망하는데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나머지 20%가 어때요? 성장률이 망하는 80개보다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은 무한대니까 나머지 20%가 상승률이 500% 이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상승률이 500% 이상 나오면 80%가 망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또 80%가 망해도 요 망하는 것도 그냥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깡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20억 건지고 투자 종료가 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율들을 봤을 때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의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해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리스크 해지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살 줄 알아야 돼요.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리스크라는 거는 마이너스 100% 이상의 손실이 날 수가 없어요. 항상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이 성장을 해서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성공을 해서 이게 몇 배의 수익을 줬겠어요. 수십, 수백, 수만 배, 수천 배의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만 딱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투자라는 거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포트폴리오만 운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개미들이 망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싶어.
공부는 안 하고 수익만 많이 내고 싶죠. 그리고 또 장기적인 수익도 아니고 단기적인 수익만 추구해요. 그렇다 보니까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 틀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꾸준히 쌓아나갈 수가 있어요. 투자자라면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리더스 기술 투자라는 기업을 보면 보통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잡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총이 1000억 미만인 기업들, 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잡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만큼 기업 가치를 저평가받고 있으면 어때요? 시총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리턴이 큰데? 야, 그럼 그런 조그만 기업들은 망할 확률도 높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고리스크가 고리턴이에요. 바이오 기업들을 왜 환장해요? 이 고리턴 때문에 환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크는 어때요?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리턴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욕심쟁이 같은 심보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리스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리스크를 받아들이면서 그 리턴에 대한 이 성과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 투자를 해야 성과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분산이라든가 포트폴리오는 필수인데 바이오 뭐 투자한다 그러면서 다 몰빵이지 뭐. 개인 투자자들 중에 뭐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1%도 되지 않으니까 성공 확률이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는 필수라는 거예요. 창투사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고성장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걸 이해하고 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 포지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투사들은 시장이 안 좋거나 뭐하거나 할 때 이제 좀 편입을 해놓고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창투사 중에서도 성과가 안 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뭐 시장이 좋아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기업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수익 인증 해주시는 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피오너님이 리더스 기술투자부 미래생명자원 이제 인증을 해주셨네요. 올해 매수한 종목들인데 이렇게 빨리 수익이 나줘서 기분이 좋네요. 나머지 복리계좌 보냅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알찬나님, 진스님, 피오너님, 신나는 바투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 보자. 자, 리더스 기술 투자라는 기업을 왜 추천을 드렸을까? 라는 부분들을 보면, 자, 연간 재무지표를 보면, 뭐 매출은 좀에 나오는데, 이때 시총이 이제 우리가 400억, 500억 구간대에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보면 어때요? 다 적자야. 야, 이런 기업을 어떻게 투자를 하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이런 리스크를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와서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면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서 자본 총계를 보면 거의 뭐 자본이 없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부채가 확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게 투자를 늘린 거예요. 그럼 이 투자를 늘렸는데 여기에서 성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2020년도에 이런 부분들의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분기를 보면 2020년도 이제 6월, 9월, 12월 이제 분기를 보면 6월달에 이런 시그널이 나와요. 매출이 갑자기 분기 매출 117억이 찍혀. 1년 매출이 뭐 40억 뭐 이렇게밖에 안 찍히다가 2020년 3월에 어때요? 매출이 뭔가 늘어나려는 흐름들이 보여지죠.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자, 매출이 뭐 30억, 40억 잡히다가 갑자기 89억으로 늘어나는 흐름들이 찍히다가 2분기에 딱 보니까 117억. 분기 매출이 117억이다.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60억이 잡혀. 영업이익이 60억이 잡혔는데 시가총액이 400억, 500억 밖에 안 돼. 또다시 적자로 들어서면 이건 노이즈가 있겠죠. 근데 그런 노이즈는 받아들인다 그러고 여기에 흑자가 또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리턴이 크게 잡히는 거예요. 자, 20년도 4분기 어때요?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IPO 붐이 불어요.
전 세계적으로 IPO 붐이 불면서 어때요? 상장 기업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 비상장 기업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합니다. 창투사들은 비상장 기업들을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IPO가 딱 진행이 되면 거기서 이제 엑시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엑시트를 많이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재무구조가? 자, 자본 총계가 600억인데, 자, 부채가 200억. 자, 순현금 대충 뭐 한 400억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뭐 이제 정리가 돼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뭐 전환사채 물량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만 저는 사실 재무구조를 옛날에 볼 때는 세세하게 다 봤는데 그냥 대충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량을 늘리기 위해서 재무제표는 최대한 간결하게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저 스스로 짜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굉장히 자세하게 뜯어봤거든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아무리 자세하게 뜯어본다 그래도 체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라는 거는 기업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제 뭐 CEO라든가 여기서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만약에 조작을 해버리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좀 보면 그런 걸 체크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구조들만 보고 그냥 저는 리스크는 받아들이는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리스크보다는 리턴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확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회원분들한테 리딩 포지션을 잡아가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리턴에 더 집중을 해서 본다라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뛰면 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까요?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잡주다. 세력이 붙었다. 작전주다. 그러니까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고 개뿔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시부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저도 이제 이해가 좀 낮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 조작을 작전이라고 그러죠. 작전이라는 건 주가 조작이에요. 합법적인 주가 조작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세력이라든가 작전 세력들이 운영을 하는 것도 이제 운이 좋아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물론 진짜 안 좋게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력 중에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세부 내용을 굉장히 잘 파악한 다음에 CEO라든가 뭐 이런 데랑도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자본을 이제 투입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라든가 이렇게 실적이 이제 올라갈 부분들을 미리 이제 정보를 캐치를 해놓고 이제 주가를 이제 그런 정보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숫자로 보여지지 않을 때 주가를 올려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력들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매집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운영량을 100억을 만들면 자 눌러놓고 주가 조작을 진짜 실질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눌러놓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좀 올라가면 여기서 또 때려가지고 또 밀어놓고 또 주가 조작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차명 계좌 만들고 해외적으로 계좌 많이 돌리고 막 이런 조작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뭐 한 300개, 500개 만들어 온 다음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라든가 이슈가 터질 때 한꺼번에 쏴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운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가 조작인 거니까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를 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세력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흐름들만 이해하면 그런 포지션들을 어느 정도는 다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그런 걸 포인트로 놓고 보는 거죠. 야 이게 적자인데 이렇게 계속 적자야. 근데 턴어라운드 포지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업황을 보는 거예요. 업황을. 코로나로 다 죽었다가 어때요? IPO가 붐이잖아요. 그러면 창투자들은 엑시트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 그러면 숫자가 잘 찍히겠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투사를 다 뜯어봐요. 그러면 이익 구조가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다. 그런 포지션을 놓고 얘는 자 이런 숫자들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였어. 다른 애들은 미리 다 움직여가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를 이제 감안하고 사볼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보게 되면 업황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창투사들을 보면 실적이 다 좋습니다. 2020년도에 실적이 다 좋아요. 보면 어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보면 어때요? 뭐 80억, 200억, 160억 하다가 어때요? 389억. 뭐 더블 이상 늘어나죠. 자, 뭐 DSC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대충 뭐 60억, 70억, 20억 이렇게 내다 어때요? 286억. 3배 늘어나잖아요. 자, 뭐 TS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2배 늘어나고,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3배 늘어나고. 그러면서 아주아이비 투자는 어디였더라? 카뱅인가 뭐 어디 아무튼 이슈로 뭐 엮여 있어요. 어디 상장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붙으면서 주가가 튀는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테마예요?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연동이 되게 있는 거예요. 테마는 어때요? 붙이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실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화랑이잖아요. 시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IPO도 붐이 불죠.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많은 실적들이 날 수 있을까요? 창투사들이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IPO 붐이 꺾이면 상장을 한다고 해도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투자하고 있는 이익 왜 그럴까요? 비싸게 사주진 않거든요.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 IPO도 비싸게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싸게 잡히지가 않아요. 투자 자금이 많이 모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라는 게 막 SK 바이오팜이니 뭐 빅히트니 막 이런 거 상장하면서 IPO 기대감이 막 붙으니까 개뿔도 모르는 사람도 여기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장하는 시점에 굉장히 비싸게 사준다고요. 그럼 상장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 꼬꾸라지는 거죠. SK 바이오팜 이게 아마 공모가가 49,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상장한 다음에 20몇만 원까지 튄단 말이에요. 20만 원 이상까지. 자, 적정가치 판단해보면 대충 5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옵션가치 판단해보면 왜 5만 원 수준이냐. 자, 미래가치를 디스카운트해서 계산해봤을 때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서 이제 공모가가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20만 원 이상씩 튀어요. 자, 10년, 20년 후 밸류를 그냥 땡겨다가 지금 반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비싸게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공모 받았던 사람들이 다 때리겠죠. 창투 같은 경우는 미리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장 시점에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 반대 상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런 포지션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때요? 시장이 지금 좋은데 이 호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분할 매도 해가면서. 포지션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려야죠.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데 업사이드가 많이 나온 기업들이잖아요. 이 중에 DSC 인베스트 같은 경우를 보면 업사이드 폭이 굉장히 큰데 시총이 지금 무중 물량까지 합하면 대충 한 1200억, 1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도 이건 많이 싸거든요. 상승률이 아직도 더블 이상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실적을 놓고 보면. 근데 이 정도 유지가 돼야죠, 실적이. 그게 유지가 될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때려잡기는 조금 애매한데, 자, 무중 물량이 들어와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도 조정을 받아준다 그러면, DSC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자, 실적 반영을 어느 정도 다 해놨단 말이에요. 퍼 기준? 12배 정도 되겠네. 올해는 성장률도 굉장히 많이 찍힐 건데, 이 성장률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에는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성장 밸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입혀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창투자 같은 경우는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매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급격하게 늘었다가 급격하게 줄고 하는 포지션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투자 성과라는 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장기 성장도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실적 상황들을 보면서 노이즈가 나왔을 때라든가 시장에 노이즈가 나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접근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 포지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DSC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어때요? 저점 코로나 때 저점에 871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한 3배 올라왔죠. 주가가 거의 한 300%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300% 이상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3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0배가 나오는 거예요.
리더스 기술 투자라는 경우도 보면 어때요? 자, 올해 보면 대충 이제 뭐 4분기 어떻게 뭐 이제 1분기에 내년 1분기에 어떻게 적자가 얼마나 찍히고 뭐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 정도 수준에 된다 그러면 300억 정도 잡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총이 지금도 1000억인데 요렇게 잡힌다 그러면 이거 단순 밸류에 보면 자, 앞으로도 200% 더 가야 되네. 그쵸? 근데 야, 이거 내년 실적은 올해 이렇게 나온 실적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내년 시장 흐름이 어떨까? 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업사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죠. 저금리 구조가 이어지고 뭐하고 하면. 그런데 그건 어때요? 그냥 이제 전망이고 예측일 뿐이잖아요. 업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실적이 다운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잡힐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비중을 절대 많이 가지고 가져갈 포지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복리 계좌라든가 회원분들은 운영하는 분들은 쉽게 내릴 필요도 없는 포지션이죠. 신규 포지션을 취할 때는 뭐 조정을 기다려서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버블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장대 양봉이 여기에서 하나 빵 솟을 수도 있는 거예요. 300% 1000%짜리 장대 양봉이 빵 솟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버블을 취할 장대 양봉이 아무리 세게 쏟고 버블 포인트가 나온다 그래도 버블을 취하기 위한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가진 자의 영역이 되는 거다. 근데 다만 창투사 기업들 중에서 요렇게 이제 좀 상대적 밸류 매력이 높은 기업들은 조정이 좀 나오고 뭐하고 하면 편입해 볼 수 있는 포지션 대응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 빨간색 네모칸 이제 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요. 근데 이제 뭐 조정이 좀 들어왔다 다시 움직이거나 여기에서 업사이드 포지션들이 나올 때 지금부터는 어때요?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2018년도 장이 안 좋을 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아무거나 살았어도 된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창투사 이름이 들어있는 거 아무거나 대충 골라서 뭐 3개든 5개든 10개든 사놓을 수 있는 포지션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좀 추려서 담아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창투사들은 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투자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진스님이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채팅방에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소프트뱅크 또 100% 수익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 제가 이제 그때 코멘트 드렸었어요. 이거 막 악재 나올 때 소프트뱅크 무슨 뭐 그 뭐야 여기서 망했니 저기서 망했니 하면서 투자 실패 막 요런 거 나오면서 뭐 최악이니 어쩌니 하면서 나와서 막 손정희 회장이 발표하고 뭐하고 했잖아요. 그때 나 같으면 좀 사볼만 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들을 드렸었어요.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때 소프트뱅크 지금 어때 사상 최대 실적 내고 있잖아요. 때도 멀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냈어요. 자, 그런 투자 실패 사례들이 막 나오고 할 때 창투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80%가 실패해요. 이슈가 이쪽에 몰려있을 때 때려 사는 거예요. 역발상 투자죠. 이런 포지션들을 딱 이해를 하면 야 다음에 또 안 좋아지는 구간들이 오면 창투사들 좀 추려가지고 골고루 좀 담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장이 좋아지면 IPO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IPO가 활발해지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상장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밸류에이션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밸류가 잡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이 40배 뭐 50배 잡히잖아요. 뭐 퍼 기준 예를 들어서 뭐 100배 잡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이 100배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상대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카카오 인터넷 기업들은 지금 상장해야죠. 카카오랑 비교해가지고 상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쿠팡이 왜 지금 상장 시점을 잡으려고 그럴까요? 아마존,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랑 이제 밸류를 비교해서 상장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비싸게 상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자본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분양이 되는 거예요. 장이 좋을 때는. 장이 좋을 때 어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상장이 될까요? 그때 주도 섹터 기업들이 가장 많이 상장이 돼요. 그러면 IPO가 딱 될 때 가장 비싸게 사는 거예요.
막 뉴스로 굉장히 막 붐이고 바이오, SK 바이오팜이 왜 그때 상장했을까요? 바이오가 붐이었으니까 이때 상장하면은 많이 받으니까 흥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싸게 많은 자금을 융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IPO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안 좋은 건가? 비싸게 분양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기업 자금이 IPO를 하면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민간 투자 유치해서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싸게 많은 자금을 융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다 사용을 할까요? 투자를 하든지 재무구조를 이제 뭐 좋게 만들든지. 그럼 이 기업의 뭐 직원들도 그렇고 또 이 기업의 성장 모멘텀도 잡히고. 그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비싸게 상장을 하는 거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자금을 융통을 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PO 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 활발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국가 경쟁력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경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뭐 IPO 시장이 비싸게 상장해서 개미한테 떠넘긴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사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도라이들이에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 사면 되잖아요. 비싼 거는. 비싸게 안 사고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꼭 그때 뭔가 이슈에 따라붙어 갖고 잠깐 무슨 시세 차익을 내보고 싶어서 그 욕심쟁이 자금들을 이제 뭐 비싸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죠. 과거에 뭐 이제 IT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잖아요. IT 닷컴 버블 때 IT 기업들이 우후죽순 상장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평가받고 그렇게 됐을 때 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중 돈이. 시중에 있는 돈이 IT 기업들로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 닷컴 버블이 뭘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돈이 융통이 안 됐으면 이런 기업 못 나와요. 이 IPO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는 이런 기업들이 나온 거라고요. 그걸 버블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버블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버블에 올라타서 투자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뭐 금융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자본을 먹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경제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고 봐야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대응을 해나가면서 이런 성장 흐름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자.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